일요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6월 넷째 주 KBL 룸앤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부는 우리가 대표팀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제 대표팀이 필리핀과의 평가전 2연전을 치렀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여준석 선수의 네. 어떤 해외 진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기존에 저희가 했던 이 KBL 10개 구단 룸앤 팩트는 또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랑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우진님이 비시즌의 선수들과 콜라보 영상 너무 좋습니다. 다른 구단들과도 기회가 되면 많이 찍어주세요. 아, 저희가 또 현대모비스와 네. 이렇게 또 콜라보 영상 찍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유료로 찍었어요. 네. 이거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지금 뭐 농구를 너무 이제 좋아해 주세요. 일요농구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뭐 조회수도 나름 잘 나옵니다. 뭐 2만엔 나오고 3만 나오는데 그쵸.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이제 적자 구조로 저희 출연료 회당 5만 원 받거든요. 그죠. 이렇게 공개를 하긴 저희도 이제 선수들 연봉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까야죠. 다 까. 네, 그래서 저희도 다 까야죠. 다 까. 네. 아, 그래서 네. 이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일요농구가 그래서 명맥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엎어진 위기도 한두 차례 좀 있었어요. 뭐 이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길게 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안정적 재원은 좀 필요하다. 근데 마침 그 고맙게도 현대모비스 쪽에서 먼저 이제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그죠? 아,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감사한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네, 가서 네. 찍었고 네.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재밌게 찍었어요. 네, 찍었는데 실제로 결과물도 괜찮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그 정기적인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 같은 간판은 지금 10개 구단을 이렇게 딱 정리해주고 거기에서 그 시간도 사실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다스럽죠. 네, 그래서 막 네. 제작진 30분 이내로 끊으라 그러는데 못 끊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좀 뭐 그 유료를 이렇게 하긴 하지만 또 다른 쪽 그 어떤 그 구단 쪽에서 막 이 콜라보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받으면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많은 네. 좀 관심과 성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요거는.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00% 그냥 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들도, 그러니까 농구 쪽 기자들 말고 네. 그냥 일반인들도 재밌다고 저한테 네. 피드백을 많이 줘서 이거 되게 네. 재밌다고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일요농구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또 이 정규 편성에 그걸 딱 네. 담게 되면 제가 10개 그렇죠. 구단 소식을 또 풍부하게 못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못하고 있는 건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사해야죠 네. 이럴 때.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HM림님이 기자님들 비시즌에는 혹시 10개 구단별 일반 팬분들 초대해서 그 팀에 대해 팬의 시각에서 느끼는 궁금증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특집 편성을 하는 건 어떠실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도 저희가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 현실적인 어떤 상황상 못 하니까 그렇죠. 이거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켜가지고 크브린센과 맞짱을 한번 떠봐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짱이나 그러면 뭐하죠? 그 친구들 저 밑에 있잖아. 예. 그렇죠. 우리가 넘버원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분 인생이 라이브 켜시면은 네. 한 1000명 이상 꾸준히 들어오시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거기 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자신은 없으신 건가요? 네? 자신은 없으신 건가요? 네. 자, 다음 댓글.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JHC님이 필리핀과의 국대 경기에서 상대편이지만 라모스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일본 B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하는데 라모스 선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 뭐 이동준 선수를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농구를 굉장히 견실하게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경기장 가서 봤는데 저는 일 말고 그냥 관람하러 갔는데 멀리서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라모스 선수에 조금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1998년생 이제 193cm의 포워드이고요. 뭐 요거는 뭐 다들 뭐 어느 정도 아실 거고 지난 시즌에 일본 B리그에서 토야마 소속으로 뛰었고 다가오는 시즌은 홋카이도 소속으로 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필리핀 아시아 쿼터로 우리나라 못 오냐 이렇게 이제 궁금증 가신 분들 많았는데 이 선수가 이미 B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음 시즌은 못 온다는 점. 그리고 이 선수가 아버님은 필리핀 그리고 어머님은 러시아인 혼혈이고 출생은 또 미국 캘리포니아여서 미국 필리핀 이중 국적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전에 2020년에 이제 이 선수가 성인 대표팀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이름을 아시는 분도 꽤 계실 거고 작년에는 또 이제 아시아컵 최종 예선 멤버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우리가 아마 앞으로 필리핀과 붙으면은 되게 자주 보게 될 얼굴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필리핀의 차세대 에이스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견실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오프 더 볼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렇죠. 또 전투력도 있고 경기 읽는 흐름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해야 될 선수다. 잘생긴 경기해야 될 선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평소에 잘생긴 사람들 저는 경계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쓸데없이 제 견제 대상이다. 네. 잘생긴 사람들은 네, 저 네. 혼자만 그분들은 저를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농구까지 잘한다?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이동환 기자가 저는 전혀 경기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푸근하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마음이 열려 있죠 항상.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대표팀 특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은 96대 92로 승리가 또 거뒀고 2차전도 106대 102 승리가 또 거뒀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속보 하나가 있는데 여준석 선수가 전격 해외 진출을 갖다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동현 기자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보도를 내주셨는데 이제 G리그 진출을 타진을 하고 당장 이제 다가오는 G리그 쇼케이스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현중 선수의 어떤 에이전트 그 사와 이제 손을 잡고 지금 G리그 진출을 갖다 타진을 하고 있고 또 G리그 진출 타진 실패 이후에는 호주 리그 등 유럽 리그 진출을 갖다 모색을 한다고 그래요. 19일 날 추이슨 대표팀 감독과 주희정 고려대 감독과 면담을 갖다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표팀 10인 엔트리에 엔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준석이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뽑히는 게 맞죠. 그렇죠. 추희승 감독도 당연히 뽑을 거고. 근데 이 일정이 겹쳐요. 아시안컵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희승 감독과 면담을 갖다 가졌고 가진 상태에서 지금 경향위가 지금 녹화일 20일 날 오전에 열렸는데 뭐 결정이 났다고 그럽니다. 여준석 선수는 그 사정을 감안을 해서 일단 이번 아시안컵에는 출전 안 하는 걸로 그러면서 누가 들어갔냐면 이우석 선수가 들어갔고요. 새로 발탁이 됐고 이제 떨어진 선수는 지금 여준석 그다음에 김선영 부상으로 그다음에 하윤기 그리고 문정현 요렇게 이제 네 선수는 이제 탈락하는 걸로 해서 10인 엔트리를 갖다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준 선수가 해외 진출을 모색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제 도전이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도전 자체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고 여준석 선수가 여기서 자신의 어떤 한계를 갖다가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들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요. 뭐 이현중 선수가 어떤 성공적인 어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여준석 선수도 잘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0살 아닙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뭐 기량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수준 높은 뭐 리그나 아니면 팀 선수들 그리고 매치업 상대를 만나서 거기에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준석 선수가 사실 작년에 그 U19 이제 세계 선수권에 출전했을 때 거기서 사실 되게 두각을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회가 끝나고 그 이제 ESPN에서 U19 월드컵에 출전한 어떤 유망주들 NBA에 갈 수도 있는 유망주들 다루는 어떤 칼럼에서 이제 여준석 선수가 직접 소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임팩트가 셌고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지금 이번 주에 열리는 NBA 드래프트 1순위 후보로 꼽히는 챗 홈그랜과의 어떤 직접 매치업은 많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이제 큰 그림에서 맞대결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좀 인상적인 그림을 보였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왜 갑자기 해외 진출 얘기가 안 나오다가 국내 대학 갔다가 이렇게 되느냐 봤을 때 좀 본인이 좀 고민이 많았고, 특히 제가 듣기로는 이현중 선수의 어떤 이런 도전에 자극을 좀 많이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에이전트사도 같아서 도움을 이현중 선수가 꽤 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외 무대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어떤 이 도전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스킬셋을 배제하고 이런 운동력이나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은 이 선수 같은 재능이 나오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실제적인 경기력을 이렇게 봤을 때 뭐 물론 여준석 선수 지금 20살이니까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수가 3점슛 능력이 굉장히 괜찮아요. 슈팅 메커니즘도 괜찮고, 근데 이제 골 밑에서의 어떤 포스트업 이 부분은 좀 약하죠. 그런 테크닉이 좀 약하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좋지 않냐면 수비가 약해요. 맞아요. 네. 1대1 수비부터 조직적인 수비까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한국 농구 고질적인 어떤 약점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이제 공격에 몰두를 하기 때문에 수비를 많이 챙기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도 팀이 굴러가니까. 그리고 청소년 대표팀 시절에서도 사실 여준석 고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이제 정제된 농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고 그 부분에서는 익숙치는 않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뭐 예. 연고전 고연전 예. 두 학교가 하는 게임을 그때 봤었어요. 봤었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보면 그 미드레인지 점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골 밑 안쪽에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스팟업 슈터로 받아서 이제 석점 쏘는 이제 그런 역할들. 그리고 속공에서의 트랜지션 역할, 요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선수의 어떤 공격 스킬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해외에 진출을 했을 때 그 선수하고 비슷한 어떤 운동 능력의 선수를 만나거나 파워나 어떤 피지컬에서 압도하지 못하면 여준석 선수가 거기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시그니처 무브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이 아직 완성은 돼 있지 않다. 그렇죠.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선수가 아마 무대, 대학 무대에 와서 계속 4, 5번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필리핀 전에서는 특히 이 3번에 대한 수비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빅맨들은 이제 아무리 뭐 요즘 농구 트렌드가 빅맨들도 뭐 밖에서 던지고 이런다고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인사이드 수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페이스업 상태에서 3점 라인부터 드리블 돌파를 치면서 방향 전환하면서 돌파하는 이런 거를 사이드 스텝을 따라가는 수비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여준석의 이 필리핀전 어떤 수비 모습들을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대응을 못하는 모습이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뚫리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 무대에서 이제 국내 무대에서 빅맨으로 계속 이제 자라온 어떤 영향이 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빨리 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본인과 비슷한 신장의 윙 자원을 소화하는 어떤 더 높은 레벨의 선수들을 상대로 외곽 수비를 계속 해서 지금이라도 적응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준석이 한 2m 정도의 운동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사실 저는 이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운동量보면은 미국에서도 저는 매력적인 자원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맞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더 매력적인 어떤 자원이 되고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려면은 지금 현재 미국 농구 쪽의 트렌드는 어쨌든 2m 안팎의 자원들이 올 스위치 수비를 하면서 가드도 맞고 빅맨도 포스트업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준석이 지금 외곽 수비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 돼버리면 사실은 가능성이 훅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G리그 가서도 이런 수비에 대한 어떤 연구가 반드시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만 되면은 저는 가능성이 꽤 분명히 확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연 선수 본인이 카와이 레너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좋죠. 저는 롤 모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죠. 네, 간결하고 어떤 사이즈나 비슷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진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와이 레너드는 사실 미드레인지 게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이고 사실 여준석도 그 부분에서 공격에서 어떤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면 지날수록 보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이 동반이 되겠지만 근데 좀 보면 이 수비를 할 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사이드 스텝이 전환하는 모습에서 안 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로 수비가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블록슛 능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타이밍을 맞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센스가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약점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차 메운다면 여준석은 뭐 아시아에서 알고도 못 막는 그런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미국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 대표팀이 지금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준석 얘기를 했지만 허운 선수도 있고 허웅 선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강력한 흥행 카드까지 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죠. 필리핀 1, 2차전에서 사실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관중석이 딱 가득 찼는데 네.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거의 특히 이제 1층석 안양 쪽 1층석은 거의 여성 팬분들이었고 2층 쪽도 그러니까 여성 팬분들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 농구가 그 전까지 농구 인기가 국내 농구 인기는 사실 남성들이 주도하는 네. 어떤 남초 어떤 리그였던 게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알잖아요. 우리 농구를 많이 보시면 다들 알잖아요. 예, 그래서 한 3년 전인가요? 그 잠실에서 국가대표 또 A 매치 경기가 그때 홈에서 있었는데 잠실 네. 실내체육관에서 그때는 함성이 골 넣으면 우와 이렇게 했어요.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와. 지금 지금 완전 그 톤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극과 극이다. 지금 3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다르고 결국에는 이제 국내 스포츠는 뭐 이제 프로 야구든 아니면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큰 흥행을 거뒀던 국가대표 축구 A 매치든 어쨌든 여성 팬분들이 기반이 됐을 때 국내 스포츠는 인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반이 좀 마련된 모습이 느껴졌고 역시 그 핵심은 또 허웅 형제 아니겠습니까? 네. 10년 전, 15년 전부터 어떤 프로 스포츠가 트렌드를 확 탄다 그랬을 때 그 시작점에 공통된 시작점이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일단 몰려요. 맞아요. 프로 야구도 그랬고 프로 축구도 그랬고 뭐 비관한 예로 일본에서 예전에 이제 그 종합격투기 할 때도 뭐 UFC나 뭐 K1이나 젊은 여성들이 몰리면서 거기에서 트렌드를 확 타고 전통적인 이제 남성 그 스포츠 팬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확 불이 붙었는데 이제 그런 전초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여성 팬들을 공략을 해야 되고 그들을 잡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남성 팬들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경기 관람이나 어떤 관련 어떤 상품 구매에 훨씬 적극적이고 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어떤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경기만 보고 와요. 아니면 뭐 TV로 보지 뭐 배를 긁으면서 이렇게 보죠. 네, 그렇거든요. 예.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여성 팬분들은 확실히 다르고 이게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저희가 또 올해 초에 그 대구에서 올스타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네. 어떻게 보면 KBL이 이 여성 팬분들을 위한 어떤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게 뭔가 연결선상이 되어서 또 호재로 같이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었고 여기에 여준석이라는 이 알파까지 더해지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아예 그냥 빵 터지는 느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경기를 현장에서 그냥 관람을 하고 왔는데 네. 일단 허웅 선수가 가장 환호가 크고 그 다음이 허훈, 그 다음이 여준석. 네. 이 탑3 예, 엄청난 흥행 카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보면서. 예. 그렇죠. 이현중 선수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 그렇죠. 예. 제가 볼 땐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이제 이런 A 매치들을 자주자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필리핀 지금 굉장히 잘했는데 뭐 일본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중국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유럽팀 강호들과 실제적인 이제 경기력 어떤 향상을 위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교류전이 굉장히 좀 자주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실천은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흥행이 되니까 흥행이 된다는 건 뭡니까? 개최만 하면 돈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광고나 아니면 스폰서 제한이 분명히 다른 네. 수준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A 매치를 주선한다는 개혁에 비용이 드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런 어떤 이제 결국 흥행은 그런 좋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잘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는 이제 추일승 감독이 굉장히 프로에서는 잔뼈 굵은 감독이시고 그리고 공격 전술에 대해서는 뭐 대가라고 이제 얘기가 평가를 받는 그런 감독인데 실제적으로 대표팀 지휘봉은 처음 맡아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추승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이 어떤 색깔을 갖다 보일까 그랬을 때 필리핀과 1, 2차전에서 언뜻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빅 라인업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드의 이제 4명의 장신 자원을 함께 쓴 이 빅 라인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최준영을 이제 2번으로 과감하게 기용하면서 보조 리딩이나 보조 핸들링을 해주고 네. 이 어떤 높이를 살리는 어떤 이런 공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출승 감독님 본인이 얘기를 하셨죠. 장신 라인업이 우리의 살 길이다. 네. 예, 그리고 적응을 해야 된다. 이 작은 선수를 막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어떤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죠. 사실은 이 포워드 농구는 굉장히 필요하죠.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한국 농구의 국제 경제와 발전을 위해서는 포워드 농구가 필요하고 예전에 왜 그 윗세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신체 조건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다고요. 파워하고 뭐 힘을 안 돼. 그 실제적으로 또 보면 세계 선수권대회 가면 뭐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팀들 만나면 정말 신체 조건의 차이가 좀 나긴 해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필리핀이 그런 평가를 했잖아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근데 이런 장신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이 신체 조건에 대한 어떤 개입이 좀 줄어든 거죠. 물론 여기서 파워에 대한 보강은 개개별로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신체 조건의 지금 차이보다는 포워드들의 어떤 다재다능함, 즉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요준석의 약점은 외곽 수비죠. 그렇죠. 그리고 필리핀에게 전반전 1, 2차전에 계속적으로 쫓겼던 이유가 뭡니까?
포워드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필리핀 가드진의 어떤 스피드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맞아요. 속공이나 거기에 따른 얼리 오펜스에 대한 그 석점을 먹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세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출승 감독이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워드 라인의 어떤 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 이렇게 뛰기보다는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그런 부분을 극대화해야겠다. 이렇게 플랜을 밝히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번 대표팀에는 뭐 이제 이현중이나 문성곤이나 안영주 같은 자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까지 왔을 때는 아마 이제 그냥 단순 라인업만 봤을 때는 완성도가 더 커지고 여기에 이제 출승 감독님이 이번 올해부터 시작하신 이 어떤 포워드 농구의 어떤 틀이 잘 잡히고 시스템까지 안정이 되면은 저는 굉장히 한국 대표팀이 매력적인 어떤 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장신 포워드가 쏟아지는 황금기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허재 감독이 계실 때 우리가 뭐 코든 스테이트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 농구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필리핀전도 그렇고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필리핀전도 그렇고 지금 필리핀이 이제 대표팀이 사실 1.5군 대표팀이거든요. 네. 객관적 전력 자체가 한국이 높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가드 2명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내실 있는 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실험을 원가드 포포워드나 원가드 3포워드 원센터 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포워드 농구를 해야 되는 건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가드 2명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도 이길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더 올라갔을 때 레벨이 좀 더 높은 팀을 만났을 때는 과연 경쟁력이 어디가 높으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포워드 농구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드 2명을 딱 세우게 되면 기본적인 경쟁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또 예가 있냐면 KT에서 정성우나 허운을 갖다 세우고 플레이오프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출승 후에서도 사실 허웅 이 두 선수를 내세우면서 거기서 짭짤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리고 허웅과 허운도 잘했어요. 근데 이런 식의 포메이션은 일단 필리핀이기 때문에 빠른 가드들이기 때문에 포워드진이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트랜지션에 따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세운 거고 계속적으로 가야 될 그 어떤 방향은 포워드 중심의 어떤 농구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번 대표팀이 일단은 이 평가전 내용을 봤을 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역시 방금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포워드 농구를 하다 보니까 장신 자원들을 많이 세우고 이게 느린 발과 어떤 수비 로테이션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내용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이건 출승 감독님 좀 인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필리핀의 실제 전력을 보면 지금 필리핀이 원래 이제 풀 전력으로 가면 우리하고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빠졌죠. 그렇죠. 일단 주전 센터 카이소토가 빠져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첼 레이에스 감독도 이제 빠졌고 코칭 스태프도 정상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엘리트 가드들이 한둘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일본 그 B리그에 진출을 하면서 이 대표팀 소집에 불응했고 거기에 대해 징계를 받았어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프로리그하고 대표팀은 따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필리핀 농구협회에서 단기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이제 대표팀을 갖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불응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학 신예들이 굉장히 좀 많고 여기에 뭐 이제 주전급이라 하면 라모스 정도, 그다음에 벨랑겔 뭐 요 정도인데. 그래서 이 필리핀이 전체적인 어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결국은 뭐 짜릿한 역승을 거두고 경기력 그 후반에 불꽃 같은 어떤 득점력 같아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좀 불안했다. 그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필리핀 농구가 그러니까 좀 세계적인 추세에 많이 따라가 있다는 우리보다는 확실히 그 팀 어떤 시스템 자체는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역시 트랜지션 오펜스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이 가드를 많이 써서 빠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실점 이후에 이 빠른 어떤 역습, 그러니까 반드시 수비 성공 이후에만 속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어떤 최근의 어떤 트렌드를 필리핀이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페인트를 뭐 득점을 하고 나서도 그냥 바로 그냥 트랜지션이 안 되면서 그냥 코너 3점 얻어맞고 이런 장면도 사실 적지 않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적응을 저는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이 이게 물론 이제 뭐 중국이나 어떤 다른 이제 중동 국가를 만나면 그들의 색깔도 좀 다르긴 하겠죠, 필리핀과는. 하지만 이런 속도전의 현대 농구에서는 적응 못하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표팀 내부적으로도 이게 보면 이제 소집 기간이 뭐 길지는 않았었고 비시즌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다. 특히 이제 맞아요. 수비에서는 좀 약점이 좀 많이 드러났죠. 맞아요. 이 수비력을 어떻게 메우느냐. 여기에 따라가 좀 달라지는데 이제 필리핀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얼리 오펜스를 하고 거기에서 한국이 이제 속도에서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반에 뒤지는 그런 게임을 했고 결국 이제 후반에는 그 노피와 또 뭐 최준용, 그 허웅, 그 여준석 이런 선수들의 어떤 슈퍼 플레이로 뒤집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수비 약점을 개선하지 못하면 아시안컵에서 결정적인 순간 즉 8강이나 4강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란, 뭐 일본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호주, 뭐 이런 팀들 만났을 때는 이 결정적인 약점이 나오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즉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냐, 보완을 할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예. 네, 좋습니다. 일단 이제 10인 로스터가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정해졌고 이제 7월 중순에 또 이제 아시안컵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좀 이제 이번 평가전 통해서 드러난 약점을 확실하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 이제 그 예선에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시즌 중에 있었던 이제 피바 대회 일정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좀 아시아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야만 좀 향후에 어떤 이 대표팀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대표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출발은 굉장히 좋다. 흥행도 잡고 경기력도 잡고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좀 목말라 있던 어떤 그 인기 이런 부분에서 흥행적인 요소에서는 거의 200% 300% 만족스럽고 또 그 동력이 젊은 선수들 그렇죠. 세대 교체였던 중심인 그런 젊은 선수들이 위주가 됐기 때문에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내실은 채워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포워드 농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다재다능함, 특히 수비에서 어떤 스위치에서의 다재다능함 이 부분들은 꼭 메울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뭐 최승 감독도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네.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부 순서는 저희가 대표팀 특집으로 했습니다. 자, 2부에서 저희가 10개 팀 컴팩트하게 얘기를 하면서 모아. 네. 정보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